남원시 사과재배동업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금년도 벌써 꽃핀 지 약 50일에서 60일 이상 지났습니다. 이제 뭐 적과는 거의 마무리 되셨을 걸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과원을 다니면서 보면은 수세가 강한 과원 같은 경우는 도장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 있어서 일부 투광성이 상당히 나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장마 시작 전입니다. 장마 시작 전에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은 장마철에는 뭐 갈반병이나 아니면은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채 관리를 해서 광환경이나 또는 우리가 약재를 살포했을 때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도장지 관리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우리 양홍석 사장님 과원입니다. 지금 금년이 여기가 몇 년 차죠? 네, 8년 차. 네, 8년 차. 지금 8년 차 치고는 수세가 상당히 강한 네. 편이죠. 지금 금년의 결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결실 상태는 양호한 편인데 너무 예. 수세가 강해서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과일 발육 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조금 수세가 8년 차 치고는 뭐 주관부 굵기나 이런 것들이 좀 굵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세가 좀 강한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년 보면은 결실량이나 또는 과일 발육 상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특히 이제 홍로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과일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상태로 본다면은 금년 추석에 충분히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양 사장님 과원을 한번 촬영 전에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지금 뭐 우리 네. 사장님이 느끼시기에도 조금 문제점이 좀 있죠. 네, 예. 많이 있죠. 다른 농가들이나 또는 뭐 타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생리적인 황화 현상이 일부 나오기는 해도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 과원에서 지금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주로 생리적인 황화 현상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거는 홍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후지에서도 일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통광이나 통풍성이 조금 나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생리적인 황화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과원 관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셔야 할 게 통풍성이 나빠서 생기는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좀 빨리 최소화시키고 빨리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첫째는 도장지 제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영양 관리죠.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이 한두 개 정도 발생이 됐을 때 빠른 시기에 이 황산마그네슘을 우리가 옆면 살포를 해주면 이 생리적인 황화 현상은 빨리 멈추게 됩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장마철이 되면 더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황산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황산 아연 그리고 일부 지금 전박이 응애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알이나 성충 단계는 보이지 않고 유충이나 약충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애 방제도 겸할 겸 해서 물 500리터에 응애약하고 그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7kg 예. 그다음에 황산아연 500g 이렇게 세 가지로 혼용해서 살포를 해 주시면 아마 이런 생리적인 황화 현상은 쉽게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황산마그네슘을 옆면 살포를 해주면은 입이 좀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서 동화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 강화가 되고 또 입이 튼튼하게 되면은 이제 갈반병 이제 지금부터는 갈반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반병에 감염될 수 있는 비율도 조금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도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만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비가 만약에 소나기가 지나가고 난 후에라도 그런 관리를 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그런 나무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양 사장님께서 뭐 도장지 정리를 1차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손을 봐주신다면 훨씬 더 통풍성이나 통광성 또
우리가 약재를 살포했을 때 조금 더 약이 좀 약효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나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차로 다시 또 지금 시점에서 이 도장지 제거를 했을 예. 경우에 멎어 있는 그 꽃눈이 또 2차 생장이 되지 않을까 예.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뭐 후지 홍로 할 것 없이 거의 95% 이상 지금 생육 정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사실 측지 연장지나 주간 연장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생장을 계속 하는 그런 시기인데 올해는 지금 측지 연장지나 또는 주간 연장지도 거의 멎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제 2차 생장이 걱정이 돼서 이 여름 전정 이 도장지 관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생장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목별로 보면은 M9 작업묘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멎었던 신초 중에 약 10% 정도까지는 2차 생장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또 이 M26 같은 경우는 15 내지 20% 정도는 2차 생장을 해도 오히려 그게 과일을 키우고 나무를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우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100% 가까이 순이 멎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더 2차 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2차 생장 없이 과일도 커주고 나무 상육 상태가 이정대로 유지가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대치고요. 2차 생장은 너무 겁내지 않아도 크게 내년에 과일 달거나 이런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만 넘지 않다면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2차 생장이 무서워서 손을 안 대서 나무가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2차 생장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장지 관리 나 이런 걸 해준다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노랗게 잎들이 좀 많이 변해 있죠. 사실 올해처럼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이렇게 생리적인 황화 현상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그런 기상 여건은 아니거든요. 이제 고온 다습 조건일 때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오래전에 발생됐던 게 아니고 최근에 좀 최근에 좀 많이 싶어요. 발생됐어요. 예.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소나기가 좀 몇 번 오고 그래서 고온 다습 조건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애 방제하시면서 마그네슘하고 황산화연 이렇게 살포를 해 주시면 이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은 빨리 멈추게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늘어진 가지들을 많이 들어 올려 주셨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특히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과일이 일정 부분 커지고 난 후에 과일 무게에 의해서 처진 가지들을 이제 우리가 들어 올리는 그런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어 올리는 유인이 홍로 경우는 늦으면 늦을수록 들어 올리고 나서 과일이 큰 과원일수록 낙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일찍 들어 올려서 들어 올리고 난 후에 과일이 떨어지는 그런 피해는 안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홍로 늘어진 가지, 뭐 늘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지를 들어 올리는 유인,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첫째는 과일 발육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통풍성이 개선이 되죠. 그리고 가지와 가지 간에 공간을 형성해 줌으로 인해서 약재도 잘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품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홍로는 과일 직경이 4cm 이전에 4cm 이전에 조금 과일이 어린 상태에서 들어주시는 것이 이런 들어주고 나서 발생되는 이런 낙과 피해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 들어 올리기를 못 해주신 농가들은 과일이 더 굵어지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들어 올려서 유인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그런 낙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옆에 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나무는 그래도 관리가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조금 발육지나 도장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저런 나무들은 지금 조금 한번 손을 대서 햇볕도 잘 들어가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약도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과는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여도 일단 저렇게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는 또 누락 파충, 적과가 잘 안 된 파충들이 많이 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적과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발육지나 강한 도장성, 신초 이런 것들 제거를 해주신다면 아마 마무리 적과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